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바로 앞을 6주차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요 앞에 이제 있는 관광 개론하고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앞에 거는 5주차 첫 번째. 아마 여러분 시청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5주차 두 번째 영상. 5주차 두 번째. 요걸 안 해놓으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걸 합니다. 5주차 두 번째, 5주차 첫 번째. 점점 적응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됐고요. 과제는 냈고 이제 계속합니다. 31페이지요. 현장에서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의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브로셔는요 쌍방향이 아니죠. 나 혼자 그 브로셔 내용을 읽고 하는 거죠. 근데 해설가를 동반하면 그 사람의 해설을 들으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수준에 맞춰서 해설을 해주겠죠. 브로셔는 내가 대졸인지 중졸인지 고졸인지 아니면 유치원생인지 그런 거 유치원생용 브로셔가 따로 있는 경우는 1도 못 봤어요. 제가 언젠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자원 해설가를 뽑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갔고요. 그래서 외국어로 해설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고 또 굉장히 한국말 잘하시는 영어를 하시는 부산시 공무원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부산시 자원해설가 협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 2시간 하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자원해설가 협회 회장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아니 범어사나 요 통도사 같은 데는 애들이랑 같이 오는 부모님도 많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설을 해주십니까? 하고 진짜로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부모님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대요. 속으로 욕 나오더라고요. 자, 범어사 통도사에 애들 데리고 온 부모는 애들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들이 즐기려고 오는 거 아니죠. 아이들이 어린애들 유치원, 초등, 중딩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도 걔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중학교 고학년, 3학년 고등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여행 가자고는 잘 안 따라가니까. 근데 어린애들 확실하게 유치원생하고 초딩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내 새끼한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설가 신청해서 그것도 하루에 3번인가 했어요. 뭐 10시, 1시, 3시 뭐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하면 어려운 불교 용어 쓰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애들은 징징대죠. 재미없죠. 그 엄마들은 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들리냐고요. 그러니까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요. 고객의 니즈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케팅 시간에 배우죠. 고객의 욕구,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걸 충족시켜 줄 때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랜서로서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다. 지금은 아닌데요. 뭐 당일치기 관광상품 그런 거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산에도 뭐 세븐 여행사든지 뭐 여행사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서 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거는 그런데 당일 가이드로 신청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당일은 얼마 요즘은 기억이 안 난다. 짭짤하게 줘요. 1박 2일은 더 많이 주고요.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되면 나는 어느 쪽으로 특화할까 하고 하는 거죠. 참고로 자원 해설가는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 자격증조차 없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해요.
문화관광유산 해설사라고 그러는데 역시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 시도, 군 그런 데서 임의로 그냥 뽑아서 교육 몇 시간 시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주공사형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기 쉽죠.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도 어렵죠. 하도 공인중개사가 많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 그랬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 보면 그 중에 뭐 30%만 합격 그런 식으로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미 많으니까. 근데 지금 관광자원 해설은 없다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단 뭐 제가 면접을 봤다 그거는 통역 안내사 시험의 한 파트로 자원 해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파트에 면접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체로 면접 때 그걸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럼 자원 해설 위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통역 안내사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원 해설가 되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이에만 뽑아요. 나이 제한을 하고. 왜? 실업자 구제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소 관심 있게 공부를 하다가 여행사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네가 책임은 돼. 옛날에 지금 하나 모두 투어가나 가서 하는데 그 몇 대 학회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이가 전 수업을 듣고 한 4학년 때 창업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자원 해설가 그 회사를 차릴 거래요. 뭔데? 아니 JYP도 그렇고 YG도 있고 SM도 있고 연예인 기획사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자원 해설가 기획사를 차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원 해설가를 모집해서 그들을 원하는 쪽에 배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인력 시장 있죠, 새벽에. 그죠? 일하겠다는 사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해설가들을 우리 회사에 소속으로 두고 요청이 올 때마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전화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각 지역별로 간단한 자원 해설하는 요령책 그런 것도 만들고 그걸 강의도 나가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붙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봐요. 뭘 해도 할 수 있죠. 저도 처음 그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자기는 자원해설가 기획사 차린대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 머리에서 SM, YG, JYP 같은 기획사하고 자원해설가하고 결합을 시켰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만. 교수님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데요. 생각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취직시험 준비해서 취직하세요. 그리고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세요. 물론 몇 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죠. 회사에 들어가도 그 회사가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고 삼성 가도 계속 승진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면 직원이 100명이 들어서면 뭐 20년 뒤에는 100명이 사장이 돼야 되잖아. 아니야.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그리고 뭐 상무, 전무 그리고 사장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대리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할 것 같아. 그게 근로자의 삶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래 네 뜻을 존중한다. 열심히 그런 쪽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들어가서 대충의 시스템을 알고 내 파트를 정하고 어느 정도 나오면 내가 차리겠다.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죠. 아주 바람직하죠. 요즘 옆으로 또 세는데 세도 돼요. 이건 그 프로젝트만 하면 돼요. 이 내용은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프로젝트만 하면 되는데 요즘 구독경제라고 그러죠. 구독경제. 면도날도 오고 와이셔츠도 주기적으로 오죠. 내가 그 기간만 정하면 그죠? 또
회사에서는 회사 탕비실 가면 과자 같은 거요. 옛날엔 직원이 사러 갔는데 이제 그것만 공급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구독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제 시작은 제가 알기로 꽃 배달이에요. 꽃 배달. 그래서 무슨 고대 화학과가 나와가지고 아모레 화장품에 들어갔어요. 회사를. 왜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언제까지 나를 매겨 살 거건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재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때려치고 나와서 그렇다고 꽃 저기 한 건 없어요. 꽃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혼자 친구 하나하고 둘이서, 남자였는데 둘이서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꽃집 화훼단지에서 꽃을 사다가 그걸 해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도 모바일에서 3개인가 4개 업체가 있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장해서 줘서 저기 스펀지 꽂기만 하면, 심지어 처음에는 꽃병까지 주죠. 돈을 더 내면. 매주 하는 건 2만 얼마. 그럼 일반 사람들이 꽃을 사러 가려면 매주 꽃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시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양 딱 해갖고 배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의 그 딸내미는 자기 엄마한테 그걸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그 집에 가면 항상 테이블에 꽃이 있어요. 대박이죠? 대박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꽃을 뭐 좋아한 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단지 이제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향기 뭐 그런 거, 향신료 뭐 꽃향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꽃 생각이 나서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돼요. 대부분 지금은 돈 버는 회사는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물론 거기도 경쟁은 치열하죠. 교수님, 그건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삼성도 경쟁은 치열해.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몇 년 안에 승진 못하면 나가주세요. 또 뻑하면 구조조정합니다. 희망퇴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함부로 자르지를 못하니까. 근데 공무원은 급여가 되게 짜요.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번 뉴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총무과에 근무한다면 총무과가 10몇 명의 직원이라면 당번역에서 한 명씩 남아요. 전부 다 10몇 명의 총무과 직원이 A라는 직원한테 카드를 다 주죠. 얘는 가만히 있다가 퇴근할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가면서 탁탁탁 카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카드 찍고 책 보고 있다가 한 11시쯤 퇴근하면 탁탁탁 또 카드 10장을 찍는 거죠. 왜? 초과 수당 받으려고.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요. 서울의 모 구청은 너무 많다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겠네요. 그것도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또 누구 하나가 공익신고로 그걸 신고를 했나 보죠. 그 부서 거기서 그러니까 또 걔를 또 왕따 시키고. 공무원도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지만 돼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자본가, 사업주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지금은 점점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해설가는 사람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좀 봤는데, 왜냐하면 늘상 하듯이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면 내가 가르치는 게 사기잖아요. 근데 주말부터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하게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가 되긴 되겠죠. 적어도 50년 동안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늦게 될 거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느끼잖아요. 로봇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눈빛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로봇이 그거 하려면 일일이 사람의 눈빛이 어떨 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딥러닝도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네가 뭐 숲이나 뭐 우리 기장에 가면 뭐 아홉 숲 대나무 숲 많죠. 숲도 되고요. 좀 확장하면 연령대를 확장하면 노인들 데리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해외로 가까운 일본, 대만 그런 데 숲을 찾아다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도 되고요. 왜? 노인들은 많이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자연을 벗삼아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가장 쉽게 숲을 왜 가야 되느냐고요? 숲에는요 나무들에서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거죠. 피톤치드는 뭐예요? 나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면 쉬워요. 여행 다닐 정도의 노인이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죠. 거기다 그런 거 설명하고 곳곳에 가면 음식 있죠. 음식도 전문가 될 필요 없죠. 그 어디 가서 뭘 먹을지는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짜도 되고.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만 인터넷도 뒤지고 책도 뒤지서 대본 한 번만. 첫 번째 여행이 조금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데 가잖아요. 이거 같이 쉬운 게 어딨냐고. 이거 같이 쉬운 게 어딨냐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은 그래요. 상대방이 나보다 아는 게 많다 그러면 무시 안 하죠. 무시 안 하죠.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관광과 전공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오죠? 동대학교 국제관광학과 나왔습니다. 전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예요. 망할 놈이 교수는 왜 붙이는데? 남들이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 그러잖아요. 저는 교수님 안 하고 싶다. 그리고 교수님 아니다. 나는 그냥 교수, 직업이 교수,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교수. 근데 여러분들은 관광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부산에 제일 처음 와서 하는 게 동서대학교 야간 1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1년 하면서 졸업생들한테 다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학원 가라. 동서대학도 대학원인데 동서대학 오지 말고 동아대학 가라. 그랬거든요. 교수님 거기 시험 봐도 붙는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동서대학에 붙여주고 또 졸업 논문도 내가 대신 써줄게. 그러고서 보냈는데 다 갔어요. 다 만족해요. 한 사람은 대한항공 다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여행사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직장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야간 대학에 있을 때니까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었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모르겠는데 나는. 대학은 그런 거 하라고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다니는 거라고요.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동의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동아대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20대일 땐 조금 그게 영향을 미치긴 해요. 어디 나오셨습니까? 부산대 나왔습니다. 괜히 주눅 들잖아. 30대부터는 그런 거 안 물어요. 지금 뭐 하시는지 그런 거가 궁금한 거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다시 부산대 갈 수도 없잖아. 수능 또 봐? 또 봐? 그럴 생각이 있느니 차라리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31페이지 즉각적인 질의응답이나 궁금증 해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해설가가 동반하니까 저 해설가 입장에서 그럼 내가 해설가라고 하면 걱정되는 게 있죠. 저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모르면 그때는 어떡하지? 막 긴장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는
제일 좋은 거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학자도 아니고 불교 전공도 아니잖아. 뭐 식물 생태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다 알아.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다. 혹시라도 제가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서 이메일로 한번 쏴드리겠다.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죠.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미국 대학 다니면서 배웠어요. 학생들이 미국 애들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이스 퀘스천.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내가 모르는 걸 넌 물었다. 그거는 내가 좀 찾아서 발견하면 너한테 알려줄게. 깔끔해요. 저도 써먹었죠. 그 피지라는 나라에 학교 갔을 때 국제학교에 처음 갔던 거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에요. 뭐 중국이나 이런 학교 같은 거는 생각 안 나는데 제일 처음 갔던 데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거기서도 제가 발표를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해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 디벨롭먼트 에코 투어리즘 그런 거 갖고 발표를 했거든요. 딱 손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Very good question. But because of the time limit,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I will send you an email. 내가 너한테 이메일 보내겠다. 지금 한국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바로 보내주죠. 그리고 바로 보내준 게 아니라 요거 읽어보면 네 답이 될 것 같다. 그 주소만 빵 쏴주면 됐어요. 솔직하잖아요. 항상 피노키오죠. 코가 거짓말하면 자꾸 길어진다며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다음 계속 해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갑자기 그 했는데 그 경남은행에 취직한 그 졸업생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와서 카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몇 장 만들어야 되는데 10,000원은 좋습니다. 그래서 연회비 얼만데? 연회비 없대.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3개월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한 2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연회비가 없다는 말에 알았어. 10장 줘. 그 동네 가서 쫙 만들어주고요. 또 조교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밥 사주고 그리고 10장 만들어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너 어떻게 거기 은행 갔네? 면접 때 면접관이 질문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생각나서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떨어졌구나 그랬는데 붙었대죠. 물론 모른다고 그래서 떨어뜨리는 면접관도 있을 거예요. 운이 작용을 한 거지만. 근데 경험상 모를 땐 모른다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어떻게 다 알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죠? 근데 딱히 그렇게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고요. 해설사의 언어, 몸짓, 표정 등의 다양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서 해설 참여자의 이해와 감동을 뒤에 가면 그런 게 또 이 한국 관광청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이 나서 분만 필수적인 것만 강의를 하는 이유가 거였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건 눈도 크게 뜹니다. 이게 이렇게 큰 건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얼떨결에 저쪽도 동의를 하죠. 그게 비언. 우리 교회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렇거든요. 15분, 2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똑같아요. 표정 변화도 없어요. 제가 교회 갈 때, 그때 교회 갈 때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딱 3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내 머리는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조용조용 얘기할 때도 있지만 큰 소리로 집중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작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스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양도 듣고 전공 수업도 듣고 부전공 수업도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업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런 건 좋다. 아 저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게 공부예요. 이거 딸딸딸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자 이것까지 했고요. 자 아까 첫 번째 과제를 냈죠. 답이 두 글자였고요. 지금은 두 번째 과제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의 반대말 두 글자겠네요. 아까 였으니까 왜 이거 모르면 첫 번째 과제 또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답은 적겠습니다. 됐고요. 이걸로 관광자원 해설론 5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답은 이응 디귿이죠. 이응 디귿. 앞에 것도 첫째 시간 것도 이응 디귿이네. 근데 반대말입니다. 자, 끝!